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앞 시간에 세포의 구조 1시간 했고요. 이제 세포의 구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단백질의 분비와 합성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부터 할게요. 이게 바로 리보솜, 그 다음에 소포체, 그리고 골지체 이런 건데요. 뭐 대강 이런 식입니다. 지금 소포체에 달라붙어 있던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이것이 소포체 내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다시 골지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세포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죠. 단백질이요. 물론 이제 단백질이 항상 세포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고 세포 내에 머물 수도 있죠. 머물 수도. 이런 경우는 이제 리소솜의 형태로 머물어요.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고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자, 요 그림이 바로 소포체죠. 이미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이쪽 소포체를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여기에는 리보솜이 막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포체도 두 가지로 나누어요.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표면이 리보솜 때문에 거칠다 그래가지고 이런 소포체를 거친면 소포체 이렇게 말을 하고요.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지 않아가지고 표면이 매끄럽다 그래가지고 이쪽을 매끈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하여튼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자, 소포체의 기능이 뭘까요? 하는 거죠. 자,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긴 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일막 구조의 세포 소기관으로 핵막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소포체하고 핵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을 한번 더 볼게요. 이게 지금 핵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포체인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특징을 좀 잘 알아두십시오.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역할이 세포 내 물질 이동의 통로 역할이 주된 역할이죠. 단백질이 합성돼 가지고 소포체를 따라서 단백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물질의 이동의 통로 이 역할이 주된 역할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미세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역할도 있다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소포체가 다른 세포 소기관의 위치를 고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소포체가 없다 그러면 다른 세포 소기관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제자리에 위치되지 못한다는 소리죠. 뭐 하여튼 이런 기능도 있는데 주된 역할은 바로 물질 이동의 통로다 하는 거고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종류가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를 다른 말로 조면 소포체라 그래요. 조면 소포체. 이 조자가 바로 거칠 조자입니다. 거칠 조자. 예전에는 이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조면 소포체. 그러다가 이제 한글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친면 소포체 이런 말을 쓰는데 옛날에는 그냥 조면 소포체, 뭐 또 활면 소포체 이런 말을 많이 썼죠. 또 매끈면 소포체는 다른 말로 이제 활면 소포체. 이 활자가 매끄러울 활자입니다. 여러분들 윤활유 할 때 그 활자입니다. 윤활유 하여튼 매끄럽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바로 거친면 소포체에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거친면 소포체가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단백질의 이동 통로가 되는 그런 소포체죠. 어떤 세포에서 거친면 소포체가 잘 발달되어 있냐 그러면 어차피 거친면 소포체가 하는 역할이 단백질을 이동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골지체를 통해서 밖으로 단백질을 분비할 때 관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백질을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그런 세포에 이 거친면 소포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소화관에 있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세포 있죠. 바로 그 소화액 속에 있는 소화효소, 바로 그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세포에 이 거친면 소포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세포, 그리고
위샘세포.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세포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자세포 등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끈맨 소포체는 그러면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지 않을 거니까 단백질 합성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냐 그러면 지질을 합성하고 독소 해독을 하는데요. 물론 그 외에도 뭐 칼슘 저장이나 글리코겐의 분해도 하지만서도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질의 합성 그리고 독소 분해 기능. 그렇다 그러면 매끈맨 소포체가 잘 발달되어 있는 세포는 어디냐 그러면 우리 몸에서 독소 해독 기능하는 데가 어디죠? 술을 먹었다 그러면 바로 그 술도 독소로 변합니다. 바로 그 술을 분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간이거든요. 바로 간세포에 이 바로 매끈맨 소포체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소포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지체입니다.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거죠. 골지체. 앞에서 봤던 겁니다. 여러분들, 골지체라는 것은 소포체에서 기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생긴 단일막 구조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납작한 주머니들이 겹쳐져 있는 모양이다. 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주머니 하나를 시스터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알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납작한 주머니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모양이죠. 제가 앞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소포체하고 골지체를 구별할 때 이 관들이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지 않냐로 구별한다 그랬죠. 하여튼 연결되어 있으면 소포체,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골지체 이렇게 구분을 하면 쉽게 구분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골지체의 기능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소포체로부터 단백질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소포체로부터 수송되어 온 단백질 그리고 하나 더 지질. 그래서 단백질하고 지질을 변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소포체에서 생긴 단백질이 아직까지 완성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골지체에 와가지고 한 번 더 자를 거는 잘라버리고 붙일 거는 붙여가지고 가공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완성품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소포체로부터 수송되어 온 단백질과 지질이 변형된다 또는 가공이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골지체 막으로 둘러싸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소낭의 형태로. 소낭, 작은 주머니 그 말인데 그래서 골지체 막으로 둘러싸가지고 소낭의 형태로 떨어진 다음에 이제 세포의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포막 쪽으로 가서 세포막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세포 밖으로 분비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지체에서 이렇게 단백질을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분배시키는 그런 기능이에요. 어떤 단백질은 리소솜으로 가게 하고 어떤 것은 세포 바깥쪽으로 가게 한다.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골지체의 기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백질의 가공, 단백질의 저장, 단백질의 분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바로 그 단백질의 저장이라는 것이 바로 리소솜 쪽으로 단백질을 보내가지고 리소솜 속에 단백질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뜻인데 여하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지체의 기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십시오. 골지체가 발달되어 있는 세포는 역시 단백질을 분비를 많이 하는 세포에서 골지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포체가 잘 발달되어 있는 세포하고 유사합니다. 이자세포. 이자에 있는 소화샘 세포. 그 다음에 이제 또 단백질을 잘 분비하는 세포가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여러분들 호르몬이 일반적으로 단백질이죠. 물론 지질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서도 대개 호르몬은 단백질이죠.
바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호르몬 단백질을 혈액으로 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분비하는 세포, 그걸 뭐라고 하죠? 내분비선 세포 또는 내분비샘 세포라고 합니다. 내분비선 세포, 내분비선 또는 내분비샘 세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질 세포에서도 이것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형질 세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명과학 1시간에. 이게 바로 뭡니까? 항체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또는 이걸 플라스마 세포라고도 하죠. 플라스마 세포. 이런 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플라스마 세포. 림프구 세포가 플라스마 세포로 변해가지고 항체를 많이 분비한다라고 비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항체가 또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 형질 세포에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골지체. 그리고 하나 더. 예. 하나 더가 아니라, 예.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지금 요 그림에서요. 요게 이제 소포체고요. 요게 달라붙어 있는 알갱이가 리보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 줍니다. 바로 요것이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지금 소포체에서 이제 골지체 쪽으로 이동을 할 때 소포체 막으로 단백질을 둘러싸버려 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즉 소낭의 형태로. 자,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소포체에 있던 단백질을 소포체 막으로 둘러싸 가지고 역시 소낭의 형태로 떨어져 나와 버립니다. 요 소낭을 소포체 소낭이라고 이야기해요. 소포체 소낭.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소포체 소낭이 골지체 막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골지체 속으로 단백질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골지체 속에서 단백질이 변형되는 거죠. 가공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성품이 다시 떨어져 나가요. 소낭의 형태로. 바로 이런 소낭을 분비소낭 또는 골지체 소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분비소낭, 골지체 소낭. 그래가지고 이제 요 소낭이 세포막 쪽으로 가가지고 세포막하고 융합을 해버리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단백질이. 대략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소포체에서부터 골지체로, 그런 다음에 세포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그림 아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주 수능에서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말했던 단백질의 분비 경로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예. 리보솜, 소포체에 달라붙어 있는 리보솜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리보솜이 소포체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세포질에 있는 것도 있어요. 리보솜이. 이 경우는 이제 소포체에 달라붙어 있는 리보솜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포체 소낭, 그래가지고 골지체, 그래가지고 골지체 소낭, 다른 말로 하면 분비 소낭, 그런 다음에 세포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요 소낭이 세포막 쪽으로 와서 세포막하고 융합을 하지 않고 그냥 요 소낭이 그냥 세포질에 머무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바로 이 경우가 리소좀이에요. 리소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주로 소화효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리소좀 속에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리소좀의 형태로 세포 내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세포 바깥 또는 리소좀의 형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이동을 한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요, 세 번째 리소좀에 대한 겁니다.
지금 언급했듯이 바로 골지체에서 유래가 되는 거죠. 역시 단일막으로 되어 있고요.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다. 바로 이 가수분해 효소의 대표적 예가 소화 효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물질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여기서 분해하는 거죠. 리소솜. 여러분들 리소솜하고 리보솜하고 혼동하지 마시기를. 요거 혼동하지 마시기를.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공장이죠. 이거는 이제 물질을 분해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로 들어온 외부 물질을 여기서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해된 산물은 리소솜 막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세포질로. 그래가지고 세포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세포 내 소화라고 합니다. 세포 내로 물질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리소솜에서 분해해가지고 이제 그 분해 산물이 또 세포질로 퍼져나가가지고 세포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세포 내 소화를 맡고 있는 데죠. 또 오래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기도 해요. 노후한 세포 소기관 이런 것을 자가 소화작용 또는 자가 분해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리소솜의 기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리소솜이 어느 세포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냐 그러면 백혈구에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아실 것 같죠? 왜요? 백혈구는 다른 거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잡아먹은 다음에 바로 리소솜에 가가지고 리소솜에서 분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태할 때 꼬리세포에서도 리소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올챙이가 개구리 될 때 꼬리가 사라져 버리죠. 이 바로 이 꼬리세포에 있는 리소솜이 자기 세포를 분해해 버려요. 그래서 자기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해가지고 결국에 자기 세포가 다 분해가 돼 버려요. 그래서 꼬리세포에도 리소솜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리소솜. 자, 이 그림 볼까요? 지금 음식물, 그냥 외부 물질인데 그냥 푸드라고 써놨네요. 그래가지고 끄집어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물질 이동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 단원에 공부할 건데요. 외부 물질을 끄집어 들일 때도 이렇게 세포막으로 둘러싸가지고 소낭의 형태로 끄집어 들어버려요.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내포작용이라 그래가지고 배웁니다. 내포작용. 요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 가서 배울 거고요. 그래가지고 소낭의 형태로 끄집어 들인 다음에 리소솜이 와서 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융합된 거죠. 이것도 리소솜이라고 말을 해요. 리소솜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분해를 시켜버려가지고 바로 그 분해 산물은 이 막을 통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세포질 쪽으로. 이래가지고 세포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네. 자, 요 그림을 한 번 더 보면 지금 보니까요. 박테리아도 안쪽으로 끄집어 드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백혈구 세포가 대표적인 예죠. 여하튼 병원체도 안쪽으로 끄집어 드립니다. 이때도 역시 세포막으로 둘러싸 버려요. 소낭의 형태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물질 그걸 이렇게 끄집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리소솜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바로 리소솜 내에서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세포 내 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지금 미토콘드리아를 소포체가 둘러싸버리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래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가지고 소포체로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소낭의 형태가 돼가지고 리소솜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분해시켜버리는 거죠. 물론 그 분해 산물은 다시 재활용합니다. 이게 이제 자가 분해작용 또는 자가 소화작용으로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액포입니다. 액포.
액포라고 하는 것은 식물 세포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물론 이제 일부 동물 세포에서도 액포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물 세포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식물의 특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주머니 모양의 단일막 구조로 식물 세포와 원생 생물 세포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원생 생물에서. 액포는 오래된 식물 세포일수록 크게 발달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식물 세포 부피의 90% 이상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액포가. 그래서 오래된 식물 세포는 거의 다가 액포입니다. 액포. 액포가 굉장히 커요. 자, 그럼 액포의 기능이 뭘까요? 역할이.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노폐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세포일수록 노폐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액포도 더 커진다 하는 그런 식이에요. 여하튼 액포의 기능은 노폐물을 저장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물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포 내 수분 함량을 적당히 맞추는 거예요. 세포 내 수분 함량 조절. 그리고 식물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하고 유기산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기산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호흡할 때 배울 겁니다. 유기물산인데 나중에 이제 호흡할 때 배울 거고요. 하여튼 영양소하고 유기산도 들어 있다. 그리고 이제 노폐물도 들어 있는 거고요. 이게 액포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요게 이제 액포인데요. 크게 확대한 그림입니다. 영어로 백홀 그립니다. 백홀. 요게 바로 다 액포입니다. 액포. 식물 세포의 특징이라고 알아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요게 5번이죠. 6번이 아니고 5번이네요. 세포벽. 예, 세포벽은 뭐 식물 세포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세포벽은 원핵생물에도 있었죠. 원핵생물. 물론 이제 그 둘은 성분이 다르다 하는 것까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물 세포의 세포벽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식물 세포의 세포벽 주성분은 뭐라고요? 셀룰로스다 하는 거 뭐 이미 언급했고요. 원핵생물의 세포벽의 주성분이 뭐라 그랬죠? 펩티도 글루칸, 펩티도 글루칸, 펩티도 글리칸, 글루칸 좀 헷갈리네. 펩티도 글루칸, 펩티도 글루칸, 글리칸, 글루칸 나도 좀 헷갈리네요. 여하튼 성분이 다르죠. 자, 일부 식물 세포에서는요. 기존 세포벽 안쪽에 또 세포벽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어요. 기존 세포벽 외에도 안쪽에다가 더 튼튼한 세포벽을 만드는 그런 식물 세포들이 꽤 많아요. 물론 모든 식물 세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세포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튼튼해져 버리죠. 튼튼해져 버립니다. 식물 세포가. 이게 주로 어떤 세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명과학 1시간에 식물의 조직 그래가지고 통도 조직, 기계 조직, 유조직이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까? 배웠는데. 그게 이제 기계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식물체를 지지하고 지탱하는 그런 조직이라 식물체를 지지하고 지탱하는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배웠는데 바로 그 기계 조직에 있는 세포들이 주로 이래요. 그리고 물간 세포, 물간 바로 통도 조직에 있는 물간을 이루고 있는 물간 세포 역시 이렇게 2차 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쪽에 있는 그 추가된 세포벽을 이렇게 말을 해요. 2차 세포벽. 그렇다 그러면 기존 세포벽은 1차 세포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세포벽은 1차 세포벽하고 2차 세포벽이 있다 하는 그런 식이죠. 물간이나 그러면 기계 조직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세포벽의 역할은 이런 거죠.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한다. 그죠? 이게 뭐 세포벽의 역할이다 하는 거는 뭐 익히 알 거고요.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세포백의 특성은 전투가성이다. 이런 말을 쓰죠.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세포막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세포막은 반투가성이에요. 그에 비해서 세포백은 전투가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투가성은 막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작은 분자만 통과하는 그런 막입니다. 그게 반투과성이고, 전투과성은 그냥 막이 워낙 구멍이 커가지고 뭐 거의 모든 물질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성질이에요. 그래서 바로 세포백에는 워낙 구멍이 커가지고 거의 뭐 모든 물질이 들락날락 합니다. 이런 성질을 전투과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차 세포백과 2차 세포백이 있다 그랬고요. 1차 세포백의 주성분은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 그리고 2차 세포백에는 셀룰로스 외에 또 리그닌, 미안합니다. 리그닌, 슈베린 이런 물질들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리그닌 그러면 굉장히 튼튼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이게 굉장히 세포백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리그닌. 그래가지고 세포백이 더더욱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슈베린 그러면 방수물질입니다. 방수물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리그닌, 슈베린이 첨가돼가지고 2차 세포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포백이 더욱 더 튼튼해지면서 물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이거 이제 2차 세포백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두 개의 식물세포가 만나고 있네요. 만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식물세포가. 그러면서 이제 세포백끼리 인접되어 있죠. 지금 여기인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쪽 식물세포의 세포백입니다. 요게 지금, 요게 바로 이쪽 식물세포의 1차 세포백이고요. 그 안쪽에 2차 세포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세포막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요쪽 식물세포에서는 역시 요게 이제 1차 세포백이고, 그 안쪽에 2차 세포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세포막이에요. 다시, 이쪽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요게. 지금 요게 이제 이쪽 세포의 세포백이죠. 이쪽 세포의 세포백인데 1차 세포벽, 2차 세포벽, 그리고 세포막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쪽도 마찬가지. 자, 요쪽 세포도 세포백이 요건데요. 요게 바로 1차 세포벽. 그 다음에 2차 세포벽. 그리고 요것이 세포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2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차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죠. 2차 세포백은 1차 세포백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포하고 세포가 만나면 바로 그 만나는 쪽에 있는 물질층이 있어요. 그걸 중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하고 세포가 만나는 데 있는 물질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세포백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세포 골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포 골격, 다른 말로 하면 세포 뼈대죠. 사람의 몸도 뼈대가 있듯이 세포 안에도 뼈대가 있어요. 골격이. 그래가지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세포 형태가 흐물흐물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유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포 골격인데, 이것들은요, 성분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섬유 형태를 만들죠. 섬유 형태. 섬유 형태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섬유가 뭐냐 그러면 실 같은 모양을 말합니다. 실 또는 뭐 밧줄 같은 거, 밧줄 모양. 그게 이제 섬유라고 하는 그 형태죠. 그래서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섬유 형태를 만들고 다시 그것이 이제
그물처럼 얽혀가지고 세포를 지지하거나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세포 소기관의 위치 유지, 그리고 세포 소기관을 이동할 때, 여러분들 세포 소기관이 위치할 때 이 세포 골격이 필요해요. 앞에서 소포체도 세포 소기관의 위치를 고정한다고 했죠. 더 중요한 것은 세포 골격이에요. 그래서 세포 골격이 이제 세포 소기관의 위치를 고정해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포 소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동할 때 세포 뼈대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의 이동에도 어떤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식물세포에서는 세포 골격이 별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세포에서는 바로 세포벽이 바로 식물세포의 형태와 모양을 유지를 해주죠. 그러니까 세포벽이 식물세포에서는 세포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포 골격의 지지 기능은 세포벽이 없는 동물세포에서 더 중요하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겠죠? 세포 골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세포 골격이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미세소관하고 미세섬유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쪽은 소관이고 여기는 섬유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세 가지. 지금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알아놔야 할 것은 미세소관 요겁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아마 미세소관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쭉 나왔을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단백질로 돼 있는데 단백질 이름이 투불린이라고 합니다. 투불린.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원통형의 간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미세소관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역할은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소기관, 소낭, 염색체 이동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이 미세소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요. 소낭 역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이동에도 관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요. 방추사입니다. 바로 그 방추사로 하는 것이 미세소관이에요. 그래서 바로 염색체를 끄집어 당기는 거죠. 하여튼 바로 방추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세소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이 립, 그리고 방추사, 지금 막 설명했죠. 그리고 선모나 편모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언급한 중심 립도 미세소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립은 미세소관 한 개가 아니고 미세소관이 많이 모여 있는 거고, 방추사는 미세소관 한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모나 편모 같은 것도 미세소관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세소관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죠. 예. 그래서 중심 립, 방추사, 선모나 편모, 투불린에 대한 겁니다. 하여튼 중심 립하고 선모나 편모는 미세소관이 한 개가 아니고요. 미세소관이 많이 모여가지고 된 거고요. 방추사는 미세소관 한 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세섬유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중간섬유는 뭐 거의 나올 확률은 없고요. 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미세섬유입니다. 미세섬유. 요거는 이제 액틴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생명과학 1시간에 액틴, 섬유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액틴 섬유하고 미오신 섬유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바로 근육 수축할 때 근육세포 내에 들어있는 거죠. 바로 이 액틴 섬유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요겁니다. 미세섬유를 말해요.
미세 섬유. 그래서 바로 미세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이름이 액틴이죠. 그래서 바로 액틴들로 되어 있고, 세포 근육 수축하고, 그리고 세포질 유동. 이게 뭐냐, 그러면, 세포질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떤 세포에서는 세포질이 순환되고 있는 그런 세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세포질 유동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세포질 유동에 관여를 해요. 뭐가요? 미세 섬유가. 액틴 섬유가. 하여튼,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그림, 자, 요 그림에서 지금 세 가지 세포 골격이 보이죠? 보이죠? 지금 여기 있는 파란 막대기, 이게 바로 미세 소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 그물 같은 거, 노란 밧줄 같은 거, 바로 이게 중간 섬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녹색 막대기 보입니까? 이게 바로 미세 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섬유, 미세 소관, 확대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는 관, 이것도 관이고요. 이거는 관이 아닙니다. 그냥 밧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밧줄 모양. 그래서 액틴 단백질로 된 밧줄. 그게 바로 미세 섬유죠. 미세 섬유. 자, 다시 그림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파란 막대가 바로 미세 소관이고, 노란 밧줄 같은 것이 이게 중간 섬유고, 녹색 막대기 이게 바로 미세 섬유다 하는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 골격이 있구나. 세포 안에도 사람 몸에 뼈대가 있는 것처럼 골격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특히 동물 세포에서 이런 세포 골격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형태, 모양 유지, 그리고 세포 소기관들의 이동, 그리고 세포 소기관의 위치 고정.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심체가 나오는데요. 중심체. 이런 중심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개가 수직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그랬죠. 바로 이게 중심 립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중심 립이 두 개가 수직으로 위치해가지고 중심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 그림에서 지금 막대기 보입니까? 막대기, 바로 이 막대기 요 하나하나가 바로 미세소관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미세소관들이 모여가지고 중심체를 만들고 있죠. 잘 보면요. 지금 미세소관이 세 개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바깥쪽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어요. 한 번 더 하면 미세소관 세 개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바깥쪽에 9세트가 배열되어 있어요. 그게 저게 중심체 모양입니다. 안쪽에는 없고요.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9 플러스 0 구조라 그래요. 9 플러스 0 구조. 바깥쪽에 9개가 있고 안쪽은 없다. 그런 말이죠. 하여튼 중심체라고 하는 것이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9 플러스 0 구조라고 한다. 그 다음에 편모나 선모를 잘라가지고 보면 역시 편모하고 선모도 잘 보면요. 지금 미세소관 다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미세소관들이 모여가지고 편모하고 선모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편모는 길이가 긴 거고 선모는 짧은 겁니다. 구조는 동일해요. 하여튼 잘라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미세소관이 두 개가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쪽에 9개가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안쪽에도 있습니다. 안쪽에는 미세소관 한 개 한 개씩이 따로 안쪽에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소관 두 개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바깥쪽에 9개가 있고 그리고 또 미세소관 두 개가 안쪽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9 플러스 2 구조라고 합니다. 9 플러스 2 구조. 확대한 그림에서 그게 이제 9 플러스 2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확대한 그림. 자, 다시 보십시오. 바깥쪽에 9개. 9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2개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9 플러스 2 구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선모나 편모의 아래쪽 그 부위를 기저체라 그럽니다. 기저체. 기저체는 희한하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구조는 지금 바깥쪽에 3개씩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위치하는 거죠. 이건 바로 중심체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이거는 9 플러스 0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체가 복제가 돼가지고 바로 그 중심체 하나가 여기 와가지고 기저체가 돼가지고 여기서 편모나 선모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하여튼 선모나 편모도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선모나 편모는 9 플러스 2 구조고 물론 기저체는 중심체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금 막 설명한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중심체는 동물세포에서 발견되며 핵 근처에 2개의 중심립이 직각 상태로 배열되어 있다. 이해되겠죠? 각 중심립은 3개의 미세소관이 한 단위가 되어 9세트가 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배열된 구조이다. 9 플러스 0 구조. 뭐 하는 거죠? 바로 중심체에서 방주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 그 방주사가 염색체에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염색체를 잡아 당기는 거죠. 하여튼 세포 분열 시 미세소관으로 된 방주사를 만들어낸다. 이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만 복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중심체도 복제가 돼가지고 이제 중심체가 양극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방주사를 만들어내줘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중심체에 복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세포 분열 전에 중심체도 복제가 돼가지고 이제 세포 분열로 들어가면서 중심체 각각이 양극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중심체인데 분열 전에 이런 식으로 복제가 돼가지고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각각 양극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주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염색체만 복제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중심체도 복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편모나 선모 지금 막 이야기한 거대로입니다. 진핵세포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근데 원핵생물에서 선모는 앞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운동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편모하고 선모. 그러니까 원핵생물에서는 선모는 아예 없어요. 선모는 아예 없고요. 원핵생물에서는 선모하고 편모가 있는 거죠. 바로 원핵생물에서 편모가 원핵생물의 운동기관이고요. 선모는 운동기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진핵생물에서는 편모하고 선모가 있는 거죠. 이 둘 다 운동기관이죠. 그러면 진핵생물에는 선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핵생물한테만 선모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예. 중심체에 있는 중심립이 기저체의 기원이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편모와 선모를 생성한다. 2개의 미세소관이 한 단위가 되어 9세트가 모양으로 배열되고 중앙에 2개의 미세소관이 있다. 9 플러스 2 구조. 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세포 구조 2번째 시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게 세포 구조에 대해서 수능 기출 문제 뭐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렵지 않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하도 어려워가지고 아마 우리 학생들이 좀 설명을 들어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